웨이브의 중요한 거는 컬의 굵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리스크를 없애면서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네 바퀴를 말겠습니다. 위에까지. 이렇게 말아도 아주 굵게 나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기술이 가치가 되는 곳 라이징 클래스 펌 강사 한결 원장입니다. 오늘 고객님 모발 보면 전체적으로 최대한 길이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고객님이셔가지고 최대한 길이는 안 자르고 커트 먼저 한 후에 고객님한테 만족스러운 컬에 대한 결과물 뽑으려고 하고요. 일단은 커트부터 먼저 진행을 한 후에 샴푸하고 더 정확한 진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 볼 수 있는 부분에서 고객님 한 요 정도, 아까 말씀드린 한 요 정도만 자를게요. 앞머리 자르실 때는 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라인을 잡고요. 많이 자르시는 걸 원치 않아서 옆에 오셔서 귀를 저는 꽂는 편이에요. 그런 다음에 옆선을 보고 고객님한테 어울리는 선을 보는 거예요. 라인이 잡혀서 특별하게 건들 게 없어서 그냥 저는 다듬는 식으로만 상한 부분 위주로만 자르겠습니다. 한 선이 완성이 되면 같이 다시 재확인을 해보고 양쪽을 맞추는 편입니다. 최대한 자르는 범위에서 디자인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에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끝에 부분도 역시 손상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넘어와서 앞라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님이 어울리는 선을 앞라인 쪽에서 많이 찾아주는 편입니다. 지금은 끝에 상한 부분, 이 부분은 무조건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에 기장 보고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남았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무조건 잘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자르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그래서 좀 더 자를 수 있으면 여기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객님 레이어드를 한번 잠깐 볼게요. 레이어드를 상에서 자르긴 했는데 여기서 아주 조금만 더 자르고 이 정도의 레이어드를 내볼게요. 이 정도는 괜찮으시죠? 오케이. 상한 부분 저는 조금만 더 자르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최대한 상한 걸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 걸고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시죠? 자꾸 걸리잖아요. 이 부분은 은근슬쩍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단 옆에서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무조건 잘라야 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를 안 자르고 펌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얘는 무조건 잘라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얘네들을 남겨두고 펌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도저히 못 자르겠다 생각이 들면 이제 고객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커트를 최대한 조금씩 자르면서 다음에 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게 손상모의 기준이 너무 벗어나 버리면 펌이 안 되더라고요. 아까 그 탄 느낌으로는 하면은 저는 제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가이드 한번 체크하시고요. 살짝 정리만, 어차피 끝에는 우리 안 자르기로 했으니까 정리만 한번 싹 해주시고 이쪽도 가져오셔서 체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끝에 부분 살짝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자르고 싶어 했는데 디자인이 아무리 이뻐도 자르면은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길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층을 낼 때 여기서 한번 뒤에 연결할 때 어느 정도 층을 낼까를 고민을 한 뒤에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이걸 가져와요. 가져와서 내가 층을 어느 정도로 설계하는 게 좋을지 한번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끝에 부분 잘라야 될 부분이 나와요. 그럼 이 부분을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얘도 마찬가지로 가져와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무조건 잘라야 된다고 했죠. 이 부분은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윗단은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 가져와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이 부분 남았죠. 저는 얘 무조건 자릅니다. 잘라야 될 부분은 무조건 잘라야 돼요. 자꾸 강조를 하는 게 얘를 안 자르면 결과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도저히 안 잘라야 되는 모발은 그냥 다음에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져와서 얘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다 자릅니다. 좀 방식이 좀 특이할 거예요. 근데 제가 최대한 좀 실패하는 시술을 안 좋아해서 최대한 실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커트도 이렇게 봐서 이쪽 부분에서 디자인을 또 한번 보고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잘랐을 때 약간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살짝 연결을 해서 자연스러운 층을 연결을 한번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잡고 지금 보시면 끝에도 상한 부분이 남았어요. 하지만 이 부분까지 자르면 디자인이 너무 짧아져서 고객님이 싫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최소한으로 자른 거라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감 처리하고 마무리 커트 살짝 다시 보겠습니다. 슬라이싱을 떠서 질감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단 빠른 테크닉이면서 균일한 틀이 무너지지 않는 시술을 좋아해서요. 약간 이런 식으로 빠르게 치는 편입니다. 레이어드 이제 숱이 많은 분들이 층을 치는 경우 과도하게 많이 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시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균일한 게 되게 좋으세요. 디자인은 이쪽으로 봤을 때 같이 균일하면 같이 쳐주시고요. 조금 덜 된 부분은 더 많이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셔서 균일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안 쳤습니다. 그 후에 지금 보시면 요 라인들이 되게 무거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무거운 걸 싫어하시는 분이 좀 있으시니까 여기만 약간 질감 처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살짝만 해줘도 무게감이 좀 빠지는 느낌이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빗질 한번 해주시고 맨 윗단도 너무 무겁지 않게 한 단 들고 보시면 날로 봤을 때는 한번 뒤집어 주셔야 돼요. 잘못 쳐서 이렇게 치다 보면 여기가 날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얘를 들고 뒤집은 다음에 안쪽에서 쳐주시는 거예요. 안쪽에서. 그러면 봤을 때 하나도 지저분한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신 너무 겉단은 많이 치시면 안 되고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와서 윗단에서 가볍게만 너무 많이 쳐주시면 안 됩니다.
이쪽도 넘어와서 이렇게만 일단 쳐줄게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 커트가 끝났어요. 여기서 전체적인 느낌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앞에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보시고 길이는 안 자를 거예요. 길이를 안 자르고 무거운 부분이 있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는 감각적으로 한번 본 다음에 어디 수칠 데가 있나 한번 보는데 너무 많이 치면 안 돼요. 고객님 앞에서 지저분함이 살짝 있을 수 있으니까 보시고 살짝 할 부분이 있다면 살짝씩만 아주. 이제 앞에 느낌을 한번 보고 별로 할 게 없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묵묵머리를 좀 잘 하니까 묶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 라인이 또로록 잘 떨어지면은 고객님들이 괜찮네 이 정도는 이렇게 보시거든요. 이게 들쑥날쑥 하면 안 되고 이 정도 순 양에 이 정도면 걸리는 것도 없고 괜찮네라는 판단이 같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한 후에 펌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커트 진행해보고요. 샴푸하고 바로 펌 진행하겠습니다. 약 바르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에까지 고객님한테 컬을 걸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손상된 부분 빼고 건강한 부분을 건강모로 해가지고 위에 부분을 연화를 본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연화 펌의 장점은 연화 펌은 잘 보면 손상도를 최소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셨을 때 건강모도 반응이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이쪽 부분 손상도가 많기 때문에 아랫부분을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나누셔도 되고요. 저는 손상도 끝에 걸린 게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가지 연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강모로 일단 발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위에는 건강모를 바르고 열 처리를 한 10분을 돌려야 되는데 저는 모발이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계속 옆에서 좀 지켜본 상태고요. 한 8분 정도 됐고 위에 부분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위에서 컨디션을 봐야 돼요. 생각보다 모발이 얇은데 약간 펌이 안 나오는 분들은 연화를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안 보면 컬이 안 나올 확률이 높고요. 너무 많이 보면 많이 상할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발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잘 안 나오는 모발들은 조심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 이제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서 지금 보시면 탄력도를 살짝 제가 보는 방식으로 좀 찝어서 보다 보면 이런 모발을 펌을 보려면 조금 더 나오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 안 나올수록 연화를 좀 많이 봐야 되긴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이제 밑에 부분 내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끝에는 이미 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센 약으로 한 번에 다 바르는 것보다 좀 나눠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르고 밑에는 좀 더 약한 약으로 바르고 헹구겠습니다. 끝에 부분을 보통 디자이너분들이 놓치는 게 끝에 부분이 손상이 많은데 한 번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비슷하니까 한 번에 가도 되겠지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디자이너 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쓸수록 퀄리티는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격이 원래 되게 급한 성격인데요. 연화 펌은 사실 조심을 해야 되는 시술이어서 강약 조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빠르게 할 때는 빠르게, 중요하게 천천히 해야 되는 부분은 천천히 조심조심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끝에 고객님이 손상이 많아서 저는 다 4번에 끊어서 가고 있어요. 끝에는 한 번 더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복잡해 보여도요. 하다 보면 어렵진 않은데 그냥 고객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하나도 안 상했어요. 아니면 머릿결이 더 좋아졌어요. 라는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익숙해지면 어떤 고객님들도 신뢰를 쌓기에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저는 손상도 없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게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한테 오실 확률이 높겠죠. 브랜드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선생님한테 하면 망하진 않겠구나, 손상되진 않겠구나. 자, 마지막 테스트 보고 헹구러 가겠습니다. 보시면 접힌 걸 봅니다. 균일하게. 이게 접힌 게 안 보이는 모발들이 있어요. 그런 모발들이 조금 저는 어려운 모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럴 때에는 탄력도랑 이런 눌러보는 걸로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이런 모발이 좀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접히는 게 잘 안 잡혀져요. 그래서 군데군데 몇 군데를 봐야 돼요. 맨 위에가 좀 약하니까 여기도 보고 요런 데도 보고
보시고 한 3초에서 5초 정도 보시고, 고객님은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디자인이 다 돼 있던 모발이어서 여기 위에 있는 볼륨만 조금 살리려고 한 거여서 많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위에가 제일 약하니까 애들이 흐물흐물 살짝 그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너무 많이 보면 펌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연화를 너무 많이 보면 손상도가 많이 발생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성을 들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가시죠. 머리 헹구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펌어 진행할 건데요. 고객님하고 얘기하고 굵게 웨이브로 갈 생각입니다. 원래는 컬이 안 나오는 분들은 호수를 줄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 나오는 경우는 호수를 줄이는데, 그래도 고객님이 굵은 걸 원할 것 같아서 저는 제일 굵은 26호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굵은 S가 될 거지만 그냥 막 털면은 C컬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고객님하고 얘기하고 요걸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고객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객님들이 취향이 있는데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저기 디자이너 분들이 미리 유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바퀴를 말겠습니다. 위에까지. 이렇게 말아도 아주 굵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의도하는 바는 컬을 막 이렇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굵은 느낌으로 돌렸을 때 완전 굵은 글래머스한 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미리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고객님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더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말겠습니다. 웨이브의 중요한 거는 컬의 굵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리스크를 없애면서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커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 중에 커트로도 느낌이 어느 정도 나고, 지금 고객님은 전제가 컬이 생각보다 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컬로 뭔가 디자인을 뽑는 것보다는 커트에서 그냥 루즈한 느낌, C컬만 있어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보여주기 위한 부분도 있고 살짝 위에까지 말아서 어떤 느낌인지 표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은 것도 있습니다. 아까 C컬로 했어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굵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막 털면은 컬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모발 따라서는. 근데 그런 느낌도 괜찮을 수 있고, 열심히 말리면은 고객님이 원하는 글래머스한 느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트하는 법, 더 디테일한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을 하다 보면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미용사분들한테는 사실은 속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매출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연화를 조금 천천히 보더라도 나머지 것들은 엄청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도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디테일함과 속도를 같이 하는 분들이 좀 더 매출을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객님들 눈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디테일함도 같이 가져가면서 속도까지 같이 가져가셔야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고객님들은 제가 최대한 설명을 많이 드리고요. 모발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게 모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 봤을 때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는 행동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여서 고객님들이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 이유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도 많습니다. 저는 점쟁이가 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객님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거고 그대로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뢰를 한번 얻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알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다. 앞머리는 고객님하고 얘기해서 나쁘지 않아서 안 말기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안 말아도 되는 부분은 안 마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펌은 다 만 상태고요. 여기서 펌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은 고온으로 해가지고 열 처리를 한 10분 정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끝에 부분이 아직 건조한 부분이 많이 남았고 디자인상 펌을 강하게 걸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100도에 7분 정도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펌을 로트 아웃을 할 건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굵은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열 처리 너무 많이 하지 않고요. 살짝 수분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전에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이제 로트 아웃을 하고 안에서 중화를 합니다. 로트를 말지 않고요. 저는 이런 데서 시간을 좀 아끼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미 다 나올 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강하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로 안에서 중화를 하겠습니다. 겉부분만 아주 가볍게만 잡겠습니다. 한 단만 더 잡아볼까요? 이렇게 살짝 많이 잡으면 안 되고요. 겉부분만 가볍게. 머리를 할 때는 최대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편할까를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게 시술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고객님이 조금이라도 편하면 나중에 재방문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겉단만 결 잡았고요. 이제 중화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중화를 하면 좋은 거는 고객님이 시술하는 동안 분명히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워서 좀 쉴 수도 있기 때문에 누워서 중화하는 거는 또 장점일 수 있습니다. 과수 중화는 7분이어서요. 7분 지키고 안에서 트리트먼트 하고 나올 거예요. 두피부터 일단 말리겠습니다. 좋죠. 이쁘죠. 고데기 한 거 같죠? 네. 그건 사실 대충 말린 거예요. 지금 제가 뭐 기술을 이용해서 한 게 아니고 고객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머리예요. 저보다 더 잘 말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머리도 만져보세요. 머리 되게 부드러워. 트리트먼트도 안 했어요. 제가 얘기한 그대로죠. 네. 걸리는 것도 없고 머릿결은 더 좋아지고 머리 손상도도 하나도 없고. 연화펌의 장점이 말리면 말릴수록 되게 깨끗해지고 고데기 한 것 같고 여기도 볼륨감도 살았고 그렇죠? 시선이 분산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 시선이 이쁘게 분산되느냐 촌스럽게 분산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굵게 고객님은 좀 굵은 느낌이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로트를 선정 굵게 한 거 잘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렇게 오늘 펌이 잘 안 나오는 모발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강의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이 가치가 되는 곳